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유일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난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세력이 또다시 등장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인고속도로가 1967년 3월 24일 날 착공해서 1968년 12월 21일 날 완공이 되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발된 건데요. 그 당시 68년도, 67년도, 68년도 이러한 경인고속도로를 개발할 때 땅값이 들썩들썩했었죠. 또한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 당시 강남을 개발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한 시절이 바로 68년, 69년, 70년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71년도 초에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양도 차익, 이익이 많이 생기면 부과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1월 1일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라고 하는 국세를 신설했었죠. 바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하지 않고 노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 유유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신설했다가 이게 99년도인가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토지초과 이득세는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토지라든가 건물, 부동산을 양도해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과거의 토지초과 이득세가 오늘날 양도소득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권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05년도지요. 1월 1일 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서 보유세를 강화했던 시절이 20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지만 손질을 해가지고요.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을 썼었죠.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해가지고 연령별 세액공제라든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신설해가지고 종부세를 강하게 징수했던 그 노무현 정권 때 징수했던 세금을 이명박 정부 때 완화시켰던 그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투기는요, 인간에 대한 그런 그 탐심, 탐욕을 자극시키는 게 바로 불로소득인데 이런 불로소득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소득 격차가 심화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보게 되면 정권 차원에서 말이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근절은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법 첫 번째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자,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도 있는데요. 이런 보유세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는 토지라든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들이 매년 재산세를 내고요.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데 더욱더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조세 저항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늘
모든 정권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요.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바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1970년도에 그런 강남 개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죠. 또한 1980년도 건설업 호황으로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지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희지부지 끝났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대통령 정권 초기에 보유세를 강화해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때도 희지부지 IMF가 와가지고 뭐 금 모으기 운동하고 결국 희지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을 보게 되면 부동산 문제를 보유세를 강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투기를 차단하고 말이죠.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고 정책 수단으로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되겠는데, 역시 이명박 정부 때 말이죠. 정치권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학자들이 탐욕의 정치를 했습니다. 탐욕의 정치를 통해서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역시 이명박 정부 때도 희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말이죠. 뉴타운 사업을 해서 그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탐욕의 정치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를 보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최경환 부총리가 말이죠. LTV와 DTI를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대출을 완화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라고 권유했죠. 노골적으로 말이죠.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또 그 당시는 저금리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5년, 14년, 15, 16, 17, 18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광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성행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강풍이 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보유세 문제를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폭등하다 보니까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임대 사업자를 혜택을 축소하고 또 금리 인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지난 9.13 정책 이후에 역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 경제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팔고 이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좀 인하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말이죠. 10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단기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시장 조절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시가격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공시가격은 말이죠. 시세 반영률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보유세가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말이죠. 이런 꼬마 빌딩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임대 사업하시는 그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있는데, 건축물 재산세는 세율이 1000분의 2.5입니다. 과거에는 1000분의 3이었습니다. 90년대 2000 초반에도. 그런데 1000분의 2.5로 내렸는데요.
이거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일반 세율입니다. 그냥 정률 세율입니다. 1000분의 2.5인데 이거 너무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골프장용 건축물이라든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으로서 1000분의 40의 높은 재산세를 뭐 징수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상가 1억짜리 상가든 5억짜리 상가든 10억짜리 상가든 100억짜리 상가는 다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등을 좀 더해서 재산 가치가 높은 사람들은 좀 높은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상가 건축물에 말이죠. 상업 지역에 있는 땅은 상당히 비싸지요. 명동에는 1제곱미터당 공시 가격이 뭐 1억 8천 얼마, 1억 8천 얼마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가 건물의 토지는요, 우리 세법상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 해서 매년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하는데 세율이 이렇게 됩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밖에 안 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밖에 안 되는데 이 상가 땅은 말이죠.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가 되고 2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과표가 10억 원 초과될 때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즉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걸 좀 단계를 5단계나 6단계, 7단계를 적용해서 과표와 세율을 올려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 탐욕의 정치 때문에 이런 보유세가 강화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바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투기 목적이라면 반드시 보유세를 강화해야만이 반드시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라든가 주택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런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률을 또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지요. 앞으로는 교육 특권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1인 기업과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부동산 특권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을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통칭 지대라고 하는데 만연된 사회를 지대 추구 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소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권의 힘을 줄이는 겁니다. 모든 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서 특권의 힘을 줄여야 되고, 즉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서 공정성장, 공정경제가 이루어져야만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신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서 국가 미래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과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가 잘 되려면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갈등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하는 일에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합치의 정치를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과 정부와 청와대, 당, 정, 청 한 소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만이 이제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해서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비판의 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